안녕하세요. 저는 각시탈입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잡설이니 좀 길고 산만할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대상승하면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관심을 가지며 우르르 몰릴 텐데, 문제는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가격 상승 하나뿐이겠죠. 한마디로 카지노 도박으로 보일 겁니다. 어떤 기술이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잘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가격 쭉쭉 오르는 게 좋은 코인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의 역할도 나름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한국에서의 코인 유튜버를 보고 제가 보고 느끼고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평소에 영어권 코인 유튜브 영상을 주로 봅니다. 이쪽이 한국보다 훨씬 정보가 빠르고 방대하니까요. 그러다가 한국 쪽 코인 영상도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 뭐 건질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맨 처음으로 접했던 한국의 코인 유튜버는 프로젝트 178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수록 무슨 10디짓 밀리어네어인지 하는 걸 대자며 요상한 잡코인만 골라 추천하는 걸 보고, 또 멘탈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니 딱히 볼 필요가 없어져 구독 취소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인 게 뒷돈을 받고 추천하는 잡코인도 있었는데 시간 낭비하기 싫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노답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접하게 된 게 신의두네 님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걸로 처음 보면서 알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뉴스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라는 걸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 그런 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거란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2018년부터 비트코인 예측이 엇나가도 너무 엇나가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방법을 좀 바꿔야 할 텐데 신두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비트도 최대 3,000불대 정도로 떨어졌는데, 근데 추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세요 하면서까지 말리며 바보 취급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책을 2번에 쓰는 분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계속 봐야 시간 낭비겠다 싶어 구독 취소하고 더는 안 봅니다. 신두님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계속 빗나갔다면 최소한 매달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이라도 택했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절에 제가 접했던 찰리 브라운이란 유튜버 영상은 도움이 되는가? 전 이미 영어권 국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인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말하길 어느 기관이 S나 A 등급을 준 특정 코인은 그저 다 좋다는 식이더군요. 만약 2017년과 같은 불량이 또 반복한다면 코인의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잡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따라 떡상할 뿐이에요. 그 경우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도지코인을 골라도 그냥 오를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 버블 시절 IT 기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폰지 사기가 아니고 평가도 좋았던 기업들도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저 코인 다 좋다 그러기 전에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잡코인 수십 개, 수백 개 분산 투자해봐야 현재 버블 단계에선 그냥 비트코인을 따라 오르는 거라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버블을 대비해 종목을 최대한 줄여 몇 개만 집중하는 게 좋겠죠. 구매한 그 많은 코인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맨날 불안해하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생도 살아야죠. 아무튼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그 많은 코인도 진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코인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 이런 단점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는 코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애정을 가진다면 그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결국 전 찰리 브라운 채널도 이번에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저의 경우는 서양 코인 유튜버와 중복되는 정보뿐이라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찰리 브라운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언급했던 프로젝트 178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무슨 어그로 끈 것도 딱히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 이게 제 인생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므로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도리도리님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가끔 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분이 추천한 코인은 제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모으라고 추천한 그랜드슬램 코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코인은 리플 스텔라 그리고 트론입니다. 그렇지만 패닉에 빠진 사람들 멘탈을 잡아주고 케어하는 역할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패턴으로 사이클을 타는지 파악 못했다면 차라리 도리도리님처럼 가격이 내려도 사고 올라도 계속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채널도 저를 위한 방송은 아닌데 그냥 이분 구독한 분들 중에 코인 투자를 얼마나 성공할지 나중에 꼭 보고 싶네요. 그 외에도 크립토토마토님과 H채널도 가끔 접해왔습니다.
토마토님은 뉴스 반응 보려고 가끔 봤고, H채널은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예전엔 한국에서 어떤 식의 예상 차트를 그리는지 궁금해서 봤었습니다. 스펀키님 영상도 가끔 봤습니다. 이분도 이런저런 뉴스에 잘 흔들리며 너무 사고팔고를 반복하더군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훔치려던 강도들한테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았고,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비트를 다 청산당했다는 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만 해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시드도 그렇게만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걸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기만 해도 될 것 같던데. 이렇게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비트코인 빼고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과 해외에서 유명한 코인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특정 코인에 대해 쓴소리나 단점을 자주 말합니다. 반면 한국은 거의 뭐 다 좋다는 식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자료를 보면 미국인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시작해서 다른 알트도 사보는 루트를 택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비트코인 너무 비싸고 구시된 유물이고 올라봐야 얼마 안 된다며 그냥 처음부터 알트 고른다면서요. 그래서인지 메이저 알트 외에 듣도 못하는 잡코인도 많았습니다. 서양에서도 인지도가 거의 제로인 잡코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한국인들이 코인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미국인보다 훨씬 높을지도 모릅니다. 선호도를 볼 때 한국은 리플이 엄청난 인기를 끌지만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선 거래순위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고 3위가 라이트코인입니다. 기관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크립토,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고 현물, 선물로서 오로지 비트코인만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모았습니다. 반면 리플은 아주 적었습니다. 모건 크릭은 리플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무한 양적 완화를 보고 디지털 골드의 개념으로 자기 펀드 회사의 1% 내지 2%를 비트코인에 걸었습니다. 이분도 역시나 다른 코인은 아예 언급도 안합니다. 금과 은을 주로 투자하던 사람들도 예전엔 금과 은만이 진짜 돈이다 하더니 이젠 슬슬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가 더욱 잘 오른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타이밍에 사고팔 때의 얘기지, 놓쳐버리면 결국 비트만도 못한 수익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엔 최소 9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다수는 타이밍 못 맞춥니다. 대부분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게 없고 있다고 해도 상당수가 유리 멘탈이라서 안 돼요. 제가 안전한 것만 좋아하는 바보라서 폭락 시점부터 2년 동안 괜히 알트가 아닌 비트코인 중심으로 모았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10년 차트를 보면서 특정한 사이클의 반복 패턴이 보였거든요. 전 단순히 그거에 맞췄던 거고 오늘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점쟁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수년간의 패턴으로는 대충 어떻게 가겠구나 정도는 파악해만 했습니다. 그럼 알트는 언제 본격적으로 샀는가? 그건 2019년 말부터였습니다. 작년이었죠. 물론 그전에도 알트를 좀 사기는 했지만 그땐 소액이었는데 그때 샀던 리플은 올해 초에 익절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 이런 건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반 사이클에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밑에 서포트를 계속 깨며 내려갈 수 있을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샀던 알트는 체인링크와 테조스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 코인과 관련된 지식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이유 중에서 영어권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주로 영어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정보나 기회를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전 매주 코인 영상 만드는 거 솔직히 재미없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 코인 투자만 잘해서 돈 벌고 싶지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거든요.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생존 잘합시다. 외돔이나 이더마왕이나 사람도 돈 벌고 난 뒤 영상 만드는 걸 못 봤는데 제가 봐도 돈 많이 벌면 코인 영상을 만드느니 그냥 신나게 놀고 자기 개발이나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걸 본격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게임이나 먹는 거 정도? 앞으로 나올 플레이스테이션 5와 거기에 맞춰 출시될 차세대 게임이 기대되던데 사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게 더욱 설레입니다. 제가 테슬라에서 일하다 보니 전기차 관련 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뭘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 위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인기에만 편승해서 막 나가다가 무슨 사건에 휘말리거나 지쳐서 그만둔 유튜버가 너무 많은 걸 봐서인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상 저의 잡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주로 게임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은데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가끔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